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무선전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도형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하드웨어 구성과 기술적인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제시된 특허는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금방 그것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뒤에 한 6개 정도 특허가 있는데 그거는 앞에 기술을 설명드리고 나서 간단하게 이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이제 일반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직류 전원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사실은 이제 그 SMPS라든가 아니면은 DC 어댑터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벽에서부터 AC 60Hz에서 다시 이것을 이제 DC로 전환하는 요 회로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C 전원을 이용해서 다시 앞쪽에 이제 중간에 인버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역할은 이 DC를 다시 그 고주파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무선전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현재 나와 있는 무선전력은 자기결합을 이용한 방식들을 표현합니다. 물론 무선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결합을 외에도 예를 들면은 캐패시턴스 결합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 결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결합의 경우에는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주파 형태로 전력을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DC를 AC로 RF로 보통 컨버팅하는 것들을 보통 인버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효율이 나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오드 앰프처럼 그런 어떤 그냥 앰프 개념으로도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DC를 AC로 컨버팅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인버터라고 표현하고 그런 인버터가 하프 브릿지나 그림에는 하프 브릿지가 나와 있지만 풀 브릿지나 아니면 E클래스 앰프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회로들 이용을 해서 DC를 AC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매칭 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매칭 회로라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맞추기 위한 용도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그 주파수 대역에서 효율적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 시스템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 코일 시스템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흔히 알고 계신 그 트랜스포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포머가 보면은 1차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코일이 있고 중간에 이제 페라이트 코어가 있는데 이 무선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그중에 이제 페라이트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1차 코일, 그 다음에 2차 코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보면 요 부분까지를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송전 시스템을 송전 모듈이라고 표현하고요. 요 이후 단을 이제 보통 수전 모듈 또는 집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집전 모듈도 보면은 대칭적으로 동일하게 또 집전 코일이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파수 대역을 맞춰주기 위한 효율적으로 그런 매칭 회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DC에서 다시 RF 고주파가 됐다가 고주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AC로 정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 부분에서 리플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전압을 안정하는 회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저먼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이 전압이 실질적으로 기기가 요구하는 전압 또는 배터리가 요구하는 충전 전압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전압을 컨버팅하는 컨버터 회로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련된 어떤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충전 회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배터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CC 모드냐 CB 모드 충전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상으로 표현이 안 됐지만 무선 전력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제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어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쪽 또는 배터리 쪽에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할 때 이 공급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그 회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가장 문제시되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 배터리 단에서 전압 같은 부분들 충전이 완전히 충전이 된 상황이냐 아니면 충전이 하나도 안 된 상황이냐에 따라서
부하 조건이 이제 다르다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전이 안 된, 그러니까 충전이 완전히 된 상황에서 전력을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는 대신에 여기 굉장히 전압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회로들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압 전류를 모니터링해서 반드시 이쪽에서 충분한 전력이 공급됐다고 했을 때 이제 전력을 줄여주거나 차단하는 이런 행위들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 회로들은 제가 여기는 표시는 안 했지만 이제 밑에 설명했듯이 제어 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된 그런 제어 회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실질적인 데이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통신 회로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선 전력 시스템이라고 통상 되는 것들은 유도형이든지 아니면 공진형이든지 기본적으로 다 이런 회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도형과 공진형의 차이는 크게 보면 이 매칭 회로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유도형이라고 하면 전력을 보내는 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공진회로 같은 경우는 전력을 보내는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파수가 변하거나 부하 조건에 따라서 급격히 전력을 보낼 수 있는 회로 주파수 영역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걸 잘 제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진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좀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파워 컨트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통상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DC 전압, 파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전압을 제어하는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버터에서 스위칭 할 때 그 스위칭의 주파수를 변경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칭 할 때 또 듀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쪽 부분을 연구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주파수 펄스의 폭을 조절함으로써 내가 전력을 보낼 때 그러니까 실제 스위치가 켜지는 상태에서만 전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력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제 듀티를 조절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통상적으로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은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는 관점이 있는데요. 통신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밴드 통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웃밴드 통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인밴드는 뭐냐면 주파수를 보내는 무선으로 전력을 보내는 주파수 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매칭 회로에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요 주파수 대역에다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같이 실어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그거를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표현해서 보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증폭이 변동되는 형태로 해서 그걸 외곽에 대한 아웃라인을 가지고 프로파일을 찾아서 하는 방법인데 이제 요지는 무선 전력을 보내는 주파수와 통신 데이터를 보내는 주파수 대역이 같다 그러면 보통 인밴드라고 표현하고요. 그거 외에 그냥 이거 싫다 나는 아예 별도로 블루투스라든가 직비라든가 이런 형태 다른 종류의 통신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내가 보내겠다 이 전력을 보내는 주파수가 아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웃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은 그렇게 인밴드 아웃밴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무선 전력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소개를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제시한 특허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특징점이 뭐냐 이런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하나 쳤는데요. 그러니까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나 전기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가장 비근한 예로 예를 DC 파워 서플라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DC 파워 서플라이의 전압이 일정할 때 어디 부하가 연결이 되면 전류는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부하의 저항 값에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라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설명드리자면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어 있을 때와 완전히 충전되어 있을 때 등가 저항 관점에서 봤을 때 저항이 틀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배터리 변화에 따라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량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뒤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럼 그 특허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기본 구성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PWM 신호 발생기라고 표현한 것들은 아까 제가 제어 회로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한 내용에서 하는 행위들이고요. 이 특허는 그 무접점 충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차 코일과 그 다음에 2차 코일 사이에 전력 신호와 그 다음에 송전 모듈과 수전 모듈 사이의 통신 신호가 시간적으로 중첩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통상적으로 전력 신호는 굉장히 대신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기하자면 노이즈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 노이즈에 대한 레벨을 올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통신 대역을 회피해서 그 전력 보낼 때와 좀 차이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제어를 하겠다. 이런 개념의 특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도 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량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해서 결국은 이쪽에다가 별도의 제어 회로를 두지 않고 아까처럼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해서 피드백 주지 않고 그냥 전원부에서 그냥 전류 변동을 측정해서 전력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앞에서 설명한 그런 그 하드웨어 구성에 대한 특허라서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원 공급부, 뭐 제어부, 뭐 그다음에 이런 전력 부동부 이렇게 하드웨어들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 구성과 관련된 기본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허는 하드웨어의 구성과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의 충전 상태, 아까 전압과 전류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피드백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전압 전류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송전부로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날려서 그 배터리 충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쪽에서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에 대한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 저희가 만든 것 중에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하죠? 그 핸드폰 핸드폰 보면 보호 커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핸드폰의 보호 커버에다가 충전 기능을 둬서 핸드폰을 예를 들면 꽂아서 무선 충전 그 수신 장치로서 쓸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 자체에다 내장한 타입이 아니라 백업 그 보통 보호하는 그런 커버에다 넣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좀 구현은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자기 장은 벡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벡터라는 얘기는 서메이션,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이 어떤 코일을 이렇게 구성하게 된다고 하면 센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자기장이 서로 간에 상충돼서 충전이 잘 안 될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진 케이스라서 여기는 좀 안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유도니까 좀 다른 얘기라서 이 얘기는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에서는 좀 다르고요. 공진에서는 그런데 유도라서 좀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통상적으로 자기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를 직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좀 더 자기장의 영역을 그 다음에 이제 수신부가 좀 자유도를 가지고 충전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특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 마치고요. 혹시